자, 아는 형수. 왜 자꾸 남의 노래하고 자꾸 우리 노래고요. 우리 노래고요. 눈물이 톡톡 토로로 해주세요. 아는 형수. 이상한 것 같은데. 오늘은 2024년 가장 핫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지금도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흑백요리사에 굉장히 큰 활약을 펼쳤던 그런 분이 나와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요리하는 정선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떨려. 오늘 케이윌 이사님 네. 처음 작업실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네. 좀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일단 너무너무 떨리고요. 실수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너무너무 떨려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좀... 저요? 근데 이제 여기 컨셉을 봤는데 네, 약간 컨셉이 약간 결혼 생활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맞아요. 네. 그럼 결혼 생활은 뭐 제가 선배니까 할 말은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신 너무 거예요. 떨려요. 심장이. 어떤 것 때문에 떨리시는 거예요? 형님 만나는 생각. 그때 실물로 근데 몇 번 보셨는데도 떨리신 거예요? 다르죠. 예, 어떻게 같아요? 팬이 작업실에 오는 경우는 처음이죠? 당연하죠. 당연한데, 저를 응원해주는 지인이라고 봐야죠. 맞나? 맞나요? 안녕. 들어가요? 들어오세요. 흑백요리사의 정지선 셰프입니다. 어서 오세요. 불편해. 잠깐만요. 자, 앉으시면 됩니다. 예. 앉으면 돼요, 그냥? 네. 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기대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스태프들도 기대하고, 진짜요? 왜 기대하시죠? 도련님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도련님들 안녕하십니까? 요리하는 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바쁘잖아, 너. 저요? 아니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바쁘니까 사실 이거 나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상황이지. 1순위죠. 다른 거 다 안 해도 욕은 해야죠.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아무것도 안 잡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대단하잖아요. 너무 대단한데 여기 불러주시니까 맨 처음엔 당황했지만 와주는 거 너무 감사하죠. 매력이요? 의 매력이 뭐예요? 매력? 그 자체가 매력이죠. 이런 반응이면 안 돼요. 왜 이런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이것도 이들이 너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별 관심 없어. 왜 저래? 이럴 거야. 얼굴이 취향이시라고도. 맞아요. 되게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죠. 매력 넘치죠. 노래 잘하죠. 어색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되게 쑥스러운 느낌이야. 뭔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왜 좋은 얘기만 할 거라 생각하세요? 너마저 그럴 거야. 다른 얘기라. 프로그램이 뭔지는 알지? 알죠, 봤죠. 형들 말고 그분들의 와이프에게 결혼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네. 아는 형수. 오늘 형수님으로 나오신 거죠, 오늘. 네. 결혼하는 것도 제가 선배니까. 그렇지. 완전 선배지. 남편분을 어떻게 만나시게 되신 거죠? 그냥 일하다가 만났어요. 응? 일하다가. 형님 괜찮으신 거죠? 괜찮아. 자연스럽지가 않아. 다른 사람 봤을 때보다 제일 어색해. 이걸 내가 뭐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 편하게. 그냥 어색한 대로 질문하는 게 난 편한 거니까. 네. 어떻게 만나게 됐어? 근데 일하다가 만났어요, 진짜로. 근데 홀과 주방의 사이였고, 홀과 주방이 너무 싸우다 보니까 제일 무섭게 생긴 사람한테 술 한잔 하자 좀 해가지고 그렇게. 남편이 제일 무섭게 생긴 사람? 네. 남편이 되게 미남이잖아. 그건 모르겠는데 자꾸 미남 소리 되게 많이 듣는데 결혼할 때 얼굴 안 봐요. 저는 신랑 본 게 그건데 생활력. 생활력? 네. 근데 사람들 앞에서 돈을 안 쓰더라고요. 그 허세가 없었다. 네. 아. 그런 모습이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지. 그래도 연애할 때는 돈 안 쓰는 걸 보고
괜찮은데? 이러고 연애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냥 약간 이게 허대가 조금 크고 키가 크고가 그냥 이상형이었는데 그냥 대화할 때마다 그냥 성향이 좀 괜찮아서 같이 주방이랑 홀에서 같이 얼마나 같이 일을 일 한 1년 했었나? 1일 정도? 하면서 이제 흩어지면서 이제 뭐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사귀었나 봐요. 기억이 안 나요. 아 같이 일할 땐 사귄 게 아니구나.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기억이 자꾸 물어보시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럴 수 있구나. 지금 살기 바쁜데 굳이 그런 옛날 생각까지 해야 되나. 네. 개쿨하다. 자, 결혼한 생활하면서 부부끼리 싸운 적이 혹시 있냐고 저희 제작진들이 물어보십니다. 많이 싸우죠.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싸워요.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일해서 더 많이 싸워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아니, 의견이 각자 다르니까 나는 요리하는 사람이고 경영하는 사람이고 그걸 너무 치열하게 서로 주장을 피우니까 그게 집까지 와요. 그래서 집에 가면 아까 감정이 잘 남은 상태에서 또 싸워요. 그럼 이제 애들 눈치 보니까 최대한으로 대화를 카톡으로 해요. 우와. 집에서 싸우는데 아이가 들을 수도 있고 그건 보여주는 거 안 좋으니까 카톡으로 써. 맞아요. 최대한 그러니까 신랑은 또 싸우면 도망 이렇게 나가요 그냥 밖으로 나가요. 저는 약간 끝까지 풀어야 되는 스타일. 신랑은 그냥 벗어나고 싶어하는 스타일. 와. 그럼 같이 일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근데 같이 일하면서 한 명이 져주면은 평화가 생겨요. 그래서 누가 져주고 있어? 최대한 제가 말을 아끼죠. 져준다는 표현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말을 아끼는 건 져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최대한 아껴서 존중하죠. 이제 신랑이니까 약간 이렇게 모셔야 된다, 이렇게 떠받들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좀 갖고 있어가지고. 누가? 제가요. 어. 그런 인식이 좀 있어요. 와, 그래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네. 남편을 받들어 줘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처음 결혼해서 어머님이 이제 자식을 키웠을 때 그 여름에는 수박 잘라서 냉장고 넣어놔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결혼 초반에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셔가지고 결혼 초반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 바빠지면서 그걸 말했지 초반에는 아침 밥상 차려야 된다. 여름에는 먹지도 않는 과일 수박을 잘라가지고 넣어놔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그런 표정으로. 연애 때도 그냥 지금의 시대에 가서 뭐 일을 도와준다던가 이런 건 했었어요. 그런 얘기 들었어.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도 가서 전부 줬다며? 네. 근데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부모님 못 먹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최대한을 지켰던 것 같아요. 수박을 잘라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는다. 이게 뭔가 남편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일이겠지만 그죠? 내 와이프가 이만큼 나를 아껴주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되게 받을 것 같은데 뭔가 당연히 냉장고에 이렇게 그 수박이 잘려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냥 그 습관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냥 그걸 맞춰준 것 뿐이에요. 우와, 이거는 멋있다. 그래요? 대박이다. 근데 약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일이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동엽이 형 와이프 선예은 PD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만나서 막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동엽이 형은 너무 술도 좋아하시고 와이프는 어떤 마인드냐 막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건 알았는데 진짜 일주일에 7번을 마실 줄은 몰랐대요. 근데 그걸 보고 처음에 막 화가 나다가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사람을 만난 거구나. 얘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없어.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거야. 그러면 원래 그대로 살게 놔두는 게가 되면서 그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게 딱 들었을 때 막 와우 이렇게 되거든요. 되게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왜냐면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서 살았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아직까지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와, 지금 바빠져서 못 하는 거지? 맞아요. 지금은 신랑 얼굴 안 보지 됐어요. 왜냐면 이번 달에 신랑이 일주일 동안 골프 여행 갔다 오고 그리고 제가 맨날 새벽 5시에 나와서 밤에 12시 넘어 들어가요. 요즘 계속 매일 그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는 거 보고 나오고 자는 거 보고 들어가고. 나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고 남편은 골프 여행 갔다. 아니 이건 각자 삶이에요.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각자 취미 생활이에요. 아니 부러워서 그래. 네 남편이 너무 부럽다. 저희 지금 얘기는 했었는데 각방 쓴 지 7년 됐거든요. 그래? 각방 쓴 지 7년 됐는데 그것도 서로 그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겠지. 너무너무 편해요. 오히려 더 싸울 일이 좀 덜고 오히려 그냥 필요한 말만 하고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지금 이 방송을 얼마나 많은 남자분들이 기혼 남들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면서 우와 우와 뭐 이러면서 볼 것 같아. 그냥 이런 여자도 있어요. 우와 지금 뭐 이렇게 재산 명의도 다 남편 이름으로 돼 있다며? 아, 맞아요. 우와 요거는 진짜로 만약에 아들이 만약에 내 자식이 없으면은 욕심을 냈겠는데 사실 뭐 지금 명의를 다 줬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뭐 영원히 됐다 하더라도 다시 벌면 되니까 그냥 그런 마인드예요 저는. 뭔가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배려가 상식을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런 결혼 생활도 있고 뭐 다양하게 결혼 생활이 있는데 저는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서 이제 불편함이 없으니까 협의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각자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존중하면서. 산후조리원에서도 일을 했다고? 네. 산후조리원에서 어떻게 일을 해? 이게 이거예요. 애가 너무 급박스럽게 한 달 전인가 나왔어요. 아, 그 예정일보다? 네. 얘가 너무 급하게 애가 탯줄을 감고 있다 그래서 어. 응급으로 애를 낳았고 근데 이 하던 일이 있었고 이걸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가지고 산후조리원에서 일을 했어요. 아니 낳고 거의 쉬는 게 없네. 그냥 바로 일을 한 거네. 네. 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안 놓치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게 되게 일을 왜 이렇게 좋아해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요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뽑아주는 거예요. 이력서를 내면은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그냥 주방에서 이력서를 다 퇴짜 맞았어요. 그리고 유학 갔다 와서도 다 퇴짜 맞았어요. 그 상처가 아직까지 트라우마라서 일을 그냥 뭔가를 잡히면은 그거를 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놓쳐버리면 또 일을 잃겠네?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있기는 해요. 아,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중단하거나 멈추면 어떡하지?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못하는 건 없다라는 주의예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뭐, 아니 그 멋있어서 뭐가 멋있어요? 되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잖아. 그냥 그 환경을 안 받쳐준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이력서 냈을 때 쉽게 그냥 받아주고 쉽게 나오고 들어가고를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내가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그때 그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일을 막 하진 않았겠다. 네. 안 왔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들이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화장을 지으면 그 모습이에요. 아들이 제가 화장 석 지으면 그 모습이에요. 근데 속이랑 행동은 다 신랑이에요. 외모는 너를 닮고. 누가 봐도 정지선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항상 아쉬워요. 그래서 맨날 둘째 낳자고 얘기하는데 바쁜데 언제 맨날 이러죠. 난 엄마 아빠를 완전히 반씩 이렇게 해놔가지고 누가 봐도 가족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먼저 알고 계시던 분들은 너 아빠랑 진짜 똑같이 생겼다. 그랬다가 엄마 보고 이러고 제가 어머님하고 다 닮아졌어요. 엄마를 너무 닮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버지 보고 우와 이러고. 네, 저는 출생의 신비 따위는 없습니다. 되게 웃겼던 상황이 있었는데 처음 연애를 했을 때 21살 때였는데 처음 연애를 했는데 자취방에 어머니가 와갖고 여자친구 사진이라는 걸 보게 된 거야. 뭐냐 그러고 뭐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물어보셨어. 여자친구 예쁘니? 이렇게 아버지가 물어봤는데 아 뭐 나는 내 눈에 예쁘지 그랬더니 엄마가 걔 뭐 나 닮았던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말도 안 돼. 이랬다가 봤는데 닮은 거야. 느껴지는 거, 닮은 거 같은 데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지? 이랬는데 그 친구가 쌍꺼풀을 한 게 좀 보이는 친구였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닮은 게 아니고 이 친구 쌍꺼풀 한 거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또 물어보시니까 여자친구 예쁘니? 또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내 눈에 이쁘다고. 근데 엄마가 걔 뭐 나 닮았던데? 그래서 돼갖고 엄마 걔 쌍꺼풀 한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나도 한 거야. 뭐라고? 완전이다 완전. 뭐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얼굴을 난 20년을 넘게 하면서 엄마가 한 거래서 엄마 눈 감아봐. 그래서 눈 감았더니 이렇게 뭔가 그 옛날에 수술했던 자국 있는 거야. 그래서
닮았다보다 그게 더 충격적이었고 나는. 우와,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엄마? 엄마한테 이 집 몇 년 동안 그걸 모르면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그냥 무심하다. 내가? 내가 무심하다고? 처녀일 때 한 거야. 어머님이 쌍미 나오시고 나가도 돼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귀여우시다. 모르겠어. 우리 애가 너무 네. 진짜 많이 분위기가 커. 많이 들어가 있더라. 그 예의에 되게 중요시하고 있어서. 존댓말하고 막. 네, 지금도 존댓말해요. 확실하게 키워야죠. 근데 어렸을 때 그러셨잖아요. 어머님이 아, 그렇지. 나 그 훈육이 심하게 빡세게 나도 키웠는데 그렇게 자랐는데 보니까 얘를 보는데 너무 짠한 거야. 뭔가 나갔기도 하고. 아 근데 요즘엔 좀 군기 좀 잡아야 돼요. 너무 버릇이 없어요, 애들이. 아들이 커서 그러면 난 어망이 커서 억울하다 이러면 뭐라 그럴 겁니까? 그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살았다. 라고 해야죠. 우리 엄마가 정확히 했던 얘기. 아 근데 저희 아들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뭐가 사달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딱 한 번씩 크게 터뜨려요. 뭘? 그냥 뭐 자잘거리한 건 다 필요 없고 정말 크게 뭐 게임기 큰 거 하나 사달라고 하던가 금액이 작지가 않아요 항상 한 번 살 때마다. 예, 머리를 쓰는 거죠. 엄마 뭐 사주세요. 뭐 마트 가거나 뭐 롤부터 사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안 하셨어요? 나는 그거를 안 사줘서 내가 돈을 모아서 샀는데 그걸 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해서 가격도 속였어. 쓸데없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근데 그래서 그게 한이 된다니까? 한이 돼요. 아 근데 결혼하면 보통 신랑이 그러거든요. 한이 된다고 집안에 온갖 게임기를 다 사다 놔요. 아, 남편이 게임을 하진 않고? 게임해요. 그지? 둘이서 해요. 둘이서. 그럼 둘이 지금 호흡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어. 약간 그래서 저한테 비밀이 생기더라고요. 얘기를 안 해요. 그 게임 머니 뭐 이런 거 사한다고 해서 제가 난리를 친 적 한 번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한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들도 남편도? 네, 둘이 작당하고 저를 속이더라고요. 둘이 호흡이 괜찮네. 그냥 둘이가 팀을 먹었네. 어쨌든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면 아이 낳기를 참 잘했다 라고 느낄 때가 있네. 아, 그냥 또 다른 행복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책임져야 되는 애가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그걸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신기하고 너 그게 그냥 진짜로 에너지가 되나 보다. 이런 제 마인드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지 않으세요?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책임감. 아 근데 그거가 내가 책임을 뭐든 지려고 하는 성향의 사람이다 손 치더라도 그걸 내가 결국 끝까지 책임져 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불안함이 많은 거야. 걱정이 많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이게 같아요.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고민하면 안 돼요. 그냥 닥치는 대로. 내가 진짜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해가지고 당연한 것들 있잖아. 아이가 뭐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추후에 하시고 일단 닥치는 대로. 그렇잖아요. 왜 미리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내가 일단 그런다. 해보시고. 졌어 지금. 내가 그래. 다 맨땅에 헤딩해요. 그냥 다 내가 경험을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결혼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냥 다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일단 경험을 해보고 자기가 판단하면 돼요. 표정이 왜 이래? 결혼하지만 결혼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헤어져. 갔다 오더라도 해야지. 해야죠. 또 다른 행복도 찾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럼 결혼 자체를 되게 행복하다고 보는 거네? 아니요? 아 그게 야 이거는 잠시만요.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구나. 결혼의 행복이 그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삶인 거잖아요. 그거를 좀 즐기시라는 거죠. 즐길만 네. 하다? 네, 즐길만 합니다. 아, 저는 가끔 형님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그 팬들이 얘기할 때 조금 속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 이 사람의 행복을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좀 분리돼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팬심이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해봤는데 그건 자기 경험에 나온 건데 또 다른 행복 찾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막지 마라. 네. 제 생각은 그래요. 팬이면은 그 정도의 행복은 빌어주자.
저도 한번 생각은 해봤는데 그러면 동생으로서 동갑이 더 낫지 않을까. 동갑? 동갑. 나 동갑이랑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요? 그럼 이번에 동갑을 만나보세요. 왜? 아니 왜냐면 왜? 그냥 지금 뭔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아닌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데. 왜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동갑을 만나라는 거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동갑이랑? 제가 결혼을 되게 많이 시켰거든요. 아 전에도 그런 얘기도 한 번 했었는데. 결혼을 진짜 많이 시켰어요. 한 11커플? 우와. 살짝의 촉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요즘은 신경 안 쓰는데 네 예전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나랑 어울리겠다 싶은 촉이 온 사람도 있었어? 네. 네. 나중에 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뒤 생각하지 말고 하시라고. 그건 조언이 아니잖아. 아니 되게 많은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 갔다 오더라도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런 고민에 너무 하지 말아라. 세상에 널린 게 사람이고. 그건 아니에요. 어떤 성향이든 뭐든 상관 동갑 붙잡고 그냥 결혼해라. 그냥 결혼을 하는 게 답이다. 답이 아니 결혼을 해서 본인 스타일의 삶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선해야 되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되게 있나 보다. 표현이. 되게 아니, 확 있나 본데? 이 얘기는 제가 고은이랑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누구? 별. 별이랑? 네. 왜 좋니? 막 이런 얘기 막 하다가 왜 너무 좋니? 멋있다. 걔는 왜 딴 데 가서 너무 친하시던데? 그죠? 친하지. 그러니까 오래 봤으니까. 그래서 별이랑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형님 스타일. 내 스타일? 형님이 평소에 하고 다니는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고은이랑 얘기 한 번 있었어요.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 아니 그냥 저거요. 이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야. 그냥 있어도 되잖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형님이어도 조금 어렵더라. 저건 용서할 수 없다. 그건 조금 어렵더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구나. 옛날에 그 똥싼 바지 시절을 생각하면 그거보다 훨씬 나은 걸 텐데. 그거 진짜 팬들이 다 갖다 태워버리고 싶다고 막 그랬었는데. 둘 중에 하나 평생 뺏을 수 있다면 뭐 뺏고 싶어요? 근데 샤넬백은 정말 샤넬백 조금 어렵던데. 그래? 찢어진 바지는 그냥 개인 취향 뭐 상관없어요. 그렇지. 뭔가 이렇게 그래 결혼.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괜히 대답했어요. 다른 분도 있을까? 하는 거야? 모든 게 완벽하신 분이라서 샤넬 빼고. 빼고 완벽했네. 1년 전에 완벽히 무너졌네. 무너졌어. 난 저 진짜 나중에 여자친구 주실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 엄마가 무력이 없는 분인데 저건 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럼 드리세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한 덕목을 한 가지 얘기하자면 돈 안 쓰는 남편, 아니요. 배려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부부간의 배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부간의 배려. 네. 만약에 신랑이 지금 취미생활을 하듯이 저도 제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거 서로 존중해주면 각자의 삶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보다 네가 그 존중과 배려가 딱 나온 거 보니까 그게 상호간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그게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죠. 결혼하면 한 3년 지나면은 그냥 그 설렘이 사라지고 생계에 엄청난 게 네, 빠져드는 것 같은데. 네. 이것이 현실이다의 느낌이다 지금. 그죠. 각자 부모님한테 잘하고 지금 현실에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안 해요. 야! 너 부담을 나 빨리 대답했네. 질문을 이만하게 막아야겠다. 땅생이 지금 결혼할 거냐? 안 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왜 또 똑같은 사람하고 해요? 그렇잖아요. 너무 너다운 대답이다. 다음 생이 결혼. 선생님 팬이에요. 계속 팬하실 거야. 뭐 한 번쯤 남편. 어허. 상상은 한 번 정도는 해봤어요. 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결론은 하고 싶다. 전 좋죠. 와! 왜요? 왜요? 정말 남편분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다음 생일. 전 무조건 가고 싶죠. 지난번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너무 아쉬웠어. 근데 지금 너무 바쁘니까 사실 이거 나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상황이지. 유튜브 또 많이 나가지. 유튜브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셨어요? 저걸로 봤어요. 뭘로요? 막 영상 올라온 걸로 봤어. 보셨어요? 구독하셨어요? 내가 아직 가야죠. 그 어떤 것도 집요하게. 구독하지 않았어. 집요하게. 알겠습니다. 립스틱 많이 넣으셔서 오, 약소하게나마 이쁘다. 준비를 했고요. 저 형님한테 처음 받은 와인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써놨어요. 형님이 주는 선물이라서 써놨는데 신랑이 최근에 그걸 와인을 그걸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다 더 크게 써놨어요. 건들지 마시고 써놨어요. 네, 감사합니다. 빈티지 의류를 언제부터 좋아했냐? 중학교 때부터다. 평소에 사생활로 스니커폰 보러 가는 거. 오, 씨! 6천만 원, 6천만 원. 우와, 2억 7천만 원. 머니또사님 안녕. 마스터 욱입니다. 하나, 둘. 예쁘긴 하다. 사이즈가 아주 마음에 든다. 집엔 다 갔다. 미안해, 오늘 오래 걸릴 거야.